모든 그 학습 행동 변화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게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이제 긍정적인 자아를 심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썽을 부리고 공부를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꾸지람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은 크면은 큰 인물이 될 거야. 지금 그 공부 못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 말썽 부리는 아들이 나중에 크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마 분명히 그 부모의 기대만큼 잘 될 거예요. 실제 여기에 이제 다녔던 분인데 포항에서 이제 다녔던 이제 어떤 분이 계신데 지금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에요. 진짜 사회생활에서 크게 성공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공부를 꼴찌를 했다는 거죠. 엄마가 학원비 주면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학원비를 가지고 항상 그 게임방에 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한 번도 꾸지람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믿어준 거죠, 자신을. 예, 예. 그래도 우리 누구누구는 크면은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꼴찌를 해도 항상 우리 누구누구는 크게 될 거야. 학원비를 떼먹고 저기 게임을 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죠. 크게 될 거야. 실제 그 엄마의 그런 믿어주는 그 마음 덕분에 자기는 그 대학 들어간 이후에 뭐 사고를 한 번도 친 적이 없다는 거야.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말썽을 부렸는데 대학 들어간 이후부터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엄마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엄마가 지금 한 60 넘었나? 그 엄마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싸움을 해서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싸운 두 명을 이제 불러서 교무실에서 너 엄마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서 막 싹싹 빌었죠. 막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교무실에 불려왔으니까 오늘 엄마한테 이제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엄마가 이제 아들 손잡고 이제 학교를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아들 덕분에 학교 구경 참 잘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도 꾸지람을 안 한 거죠. 그날부터 아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공부를 안 하던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자 IMF 이후에 정말 취직하기가 힘들었는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부모가 믿어주면은 자식을 그 믿어주는 부모를 절대 배신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웃집에 아들한테는 떡 하나 더 주고 뭐 우리 아들한테는 매를 한 대 더 때린다는 이 말처럼 너무 엄격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엄격한 부모의 사랑법이 쉽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아가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 부정적인 자아에 의해서 평생 그냥 남의 눈치 보고 기죽고 주눅 들고 이런 것도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를 없애야 돼 이제. 그 부정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잠재의식 차원의 그런 잘못 각인된 자아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동화된 반응, 뭐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반응, 뭐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이게 다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선생님은 긴장 떨림에 대해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긴장되잖아요. 편안하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안하지 않잖아요. 자, 편안하지 않고 긴장되고 이건 뭐냐면 의식 차원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인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뭐 그것도 발표하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편안하고 뭐 좋네요.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럼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말 시켜주기를 원하지. 그렇죠. 어떤 모임에 가면은 그냥 저 모임이 바로 나를 위한 모임이라 생각이 들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서서 한번 나의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고, 그죠? 뭐 그런 충동이 굉장히 강하죠. 예. 이게 무의식적으로 앞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빨리 나를 시켜주지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한 30년 이상 계속 강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1대1도 물론 뭐 편안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더 열정이 느껴지고 더 강의를 잘하고 뭐 이런 예. 그런 스피치 더 패턴을. 욕구가 더 막 생겨나고, 그렇죠. 막 의욕이 생겨나고 그죠.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좋죠. 힘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많아질수록 두렵잖아요. 아,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패턴을 어떤 패턴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빨리 나가고 싶고 막 자신감 넘치고 말하고 싶고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막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막상 그러려면 막그 밑에 아래에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막 팔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이러니까 뭐막그 마음은 아유 나도 저런 자리에서 참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이런 뭐 욕구는 있는데 예. 이 이제 가슴에서 예. 심장에서 몸에서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그 무의식적 반응이 그렇죠. 지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 차원과 무의식 차원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의식 차원에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선생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시지만 여기 지금 올라오신 것처럼 계속 오셔서 또 치료도 받고 코칭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건 의식 차원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프로그래밍. 즉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뭐 NLP 체면을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뜨리고 즉 패턴 인터럽션, 패턴을 깨뜨리고 새로운 패턴을 잠재의식 차원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건 NLP 체면 기법 성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자, 반복적 훈련을 하는데 어떤 패턴이 자리 잡으려면 한 21일에서 한 50일 정도 똑같은 걸 반복을 했을 때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 패턴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말을 잘하는 것들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거 훈련시켜 드릴 텐데 반복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심상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어떤 패턴을 심는 것. 두 번째는 실제 앞에 나와서 말하는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연달에 얼마나 많이 써서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패턴을 깨뜨리는 것은 이제 치료를 한두 번 하는 걸로 이제 좋아질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치료를 하는 것은 뭐 꼭 10번, 100번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제대로 한두 번만 치료해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패턴을 심는 것은 한두 번으로 해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패턴은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뜨리는 것은 한두 번으로 되지만은 새로운 패턴을 심는 것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해야 된다. 이걸 선생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 깨뜨리는 거하고 이제 심는 거 패턴을 만드는 이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깨뜨리는 것은 뭐 크게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제 자동차를 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은 우선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 되죠. 발을 떼야 되고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과거의 패턴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과거의 패턴에 지금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와의 문제라든지 뭐 중3 때 그 어떤 그 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어쨌든 다양한 그 과거의 실패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패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발을 떼는 것처럼 그 패턴을 깨트려 줘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무리 벤츠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가죠. 그럼 기름을 넣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내적인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란 거야.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온전히 있는 걸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충분히 심취하고 그 말하는 내용에 충분한 어떤 신임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 플러스 어떤 강한 신임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잘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말하기 쉬울 거단 말이에요. 영화 배우가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떤 대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연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그 영화 배우가 이제 대본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적인 힘을 키우는 이거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트를 밟고 우리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전 훈련을 해보는 건데 예. 앞에서 이제 실제 발표를 많이 해보는 것, 또 상상 속의 심상화 훈련을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3단계로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무의식 차원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반복의 파워의 21일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21일. 네네. 자, 이 21일은 어떤 습관 중력이 작동하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습관 중력. 우리가 이제 그 지구 대기권에 중력의 힘이 작동하는 그 대기권이 있는 것처럼 21일을 반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의식이면 작심 3일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3일은 연습해 보는데 자 일주일 하는 거는 참 3주를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려면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주를 해봐야 된다. 네. 자 이렇게 3주를 해보다 보면 즉 21일 해보다 보면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 익숙함으로 바뀌고 또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21일 정도를 사실은 저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며칠째 오셨죠? 네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번째. 3주 네 번째니까 아, 만 3주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거의. 자, 네 번째니까 그 이제 3주로 왔다고 보시면 안 되고 3일 왔다고 봐야지. 아 그래 3일인가?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10번 정도라면은 그 일요일 날 네. 일요일 10시 12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한 11번 정도 또 오셔가지고 21번 정도를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네. 개인 10번, 그러니까 일요일 한 11번. 그러니까 21번 정도를 채우면은 아마 뭐 긴장 떨림이나 불안 이런 거 거의 이제 다 없어지고 좀 편안한 패턴이 저희만의 프로그래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도 계속 물론 오셔야 되겠지만 네. 우선 그 21번을 물론 기간은 좀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21번 채우려면 6개월 정도 오셔야 돼요. 6개월. 네. 그런 과정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거 보면 학습의 4단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 내가 불안이 있는지 긴장 떨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선생님. 네. 그게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이제 또 직장에서 발표해 보니까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네. 긴장 떨림이 있는 거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네. 여기 2단계 인식하는 무능력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발표 불안이 있구나. 긴장되고 떨리네. 내가 훈련을 해봐야 되겠네. 근데 이걸 인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발표 안 하고 말지 뭐 발표 자리 피하면 되지 뭐 꼭 발표를 내가 잘해야 돼.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쭉 가는 사람이 있어. 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즉 인식하는 능력 단계.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도 와서 치료도 받고 훈련도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개 95%는 2단계에 멈춰버려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5%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이 3단계가 참 재밌는 건데 내가 노력을 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고무줄과 같아, 고무줄. 여기 오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또 오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내가 뭔가 훈련을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훈련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자, 마치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선생님 면허는 땄는데 내가 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운전 시간이 높습니까? 장롱면허가 되겠죠. 장롱면허 되죠. 예, 그렇죠. 운전면허 따놓고 뭐 6개월 동안 운전을 안 해버려. 그러면은 6개월 이후에 다시 운전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피치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긴장 떨림이 없어지네. 좀 잘 되는 것 같네. 그래서 여기 오는 걸 멈춰버려. 그럼 과거로 또 돌아간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걸 이제 충분히 반복하는 거죠.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21일 이상, 21번 이상 충분히 반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인식하지 못하는 능력 단계가 되는 거죠. 즉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말을 잘하는 거죠. 마이크 잡으면 말이 잘 나오는 거죠. 마치 이제 자동차 운전을 그냥 뭐 핸들 잡으면 운전 잘하는 것처럼 굳이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지만은 잘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4단계로 최소한 가셔야 돼요. 네. 인식하지 않는 그 능력 단계, 준비하지 않더라도 말이 잘 나오는 이런 단계로 갈 필요가 있다. 몸에 이제 흡수되는 몸에 배는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럼 그게 끝이냐? 그 위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어. 5단계. 5단계가 뭐냐면은 가르치는 단계예요.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비슷한 어떤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 오히려 코치해주고 네. 이끌어주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제대로 숙지했다, 뭐 어떤 기술을 배웠다, 뭐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이끌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기술을 습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완성이네요. 그게 완성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제 첫날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사가 되세요. 스피치 강사가 되겠다는 단단한 그 꿈을 가지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발표 불안 코치가 되세요.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강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뭐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는 무대뽀라고 한다면은 인식하는 무능력 단계는 학습자, 네. 3단 인식하는 능력 단계는 선무당, 그다음 인식하지 못하는 능력 단계는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이제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이 되시고